있어요.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원격 교육, 비대면 교육이 늘어나면서 이제 원격 교육을 하시는데 막상 그동안 어떤 분들은 특별하게 잘 하고 계셨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되게 앞서가서 구글 클래스룸이나 뭐 팀즈 같은 걸로 이미 학교 전체를 그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었고, 결국에는 교사 역량에 의존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답답하셔가지고 여기 오셨을 것 같아요. 다 아는 분 계세요? 나는 다 안다. 지금 제가 여기 적은 거는 대표적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들이에요. 이 중에서 낯선 거 있으세요? 처음 본다. 요즘에 언론에서 무척 떠들었지만 별로 안 하실 것 같은 틱톡도 있고요. 그런데 이 플랫폼들을 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적은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왼쪽이 이제 인터넷이 생긴 이후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들이 생긴 족보 같은 거예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은 다 사라졌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유튜브는 언제 생겼어요? 아시나요? 2005년에 생겼습니다. 되게 늦게 생긴 거예요. 구글 같은 경우는 90년대 말이고 페이스북은 2000년대 초 뭐 그렇긴 한데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다음 한때 UCC 광고를 할 정도로 UCC 사업을 주력해서 막 밀고 나갔는데 한순간 사라졌죠. 네이버한테도 밀리고 아프리카한테도 밀려서 다음은 동영상 서비스를 해? 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가 대세가 돼서 다 장악해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유튜브가 뭐 화제다, 그래서 유튜버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올린 콘텐츠를 유튜브에 공유해야지 라고 해서 유튜브만 공부를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서비스들은 결국 기업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무료로 운영해서 되게 좋게 이용은 하지만 어느 순간 사업을 접을 수 있어요. 특히 구글은 사업 접는 걸로 유명한 회사죠. 수많은 SNS 서비스나 그런 거 다 접었어요. 구글 플러스 이런 거 다 없앴고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지만 골고루 다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돈을 벌겠다, 혹은 나는 특정 시청자, 특정 타겟을 위한 영상을 만들겠다 한다면 이런 거는 너무 범용성이 강해서 여기만 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시청자 만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15초만으로 뭐 짧은 걸 전하고 싶다 그러면 틱톡을 써야 될 수도 있고요. 인스타그램은 동영상 보통 얼마까지 올라가죠? 인스타그램은 보통 1분이죠. 맥시멈 동영상 길이가 1분인데 IGTV라고 인스타그램 TV로 넘어가면 그 이상 긴 것도 올릴 수 있지만 그래도 보통 인스타그램을 한다 그러면 1분짜리 영상이에요. 그러면 틱톡 15초 안에 이야기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인스타그램 1분 안에 이야기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그런 시간 제한은 없지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틱톡 이용자랑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플랫폼을 골랐다 하는 말은 그 플랫폼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내가 그들 방식으로 다가가겠다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 상관없이 기존에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거 많아, 이거를 그냥 짧게 편집해서 올려야지 라고 하면은 다가가지 못하죠. 그런 식으로 되면은 아마 저보다 훨씬 유명한 엄청난 강사들이 유튜브에서도 다 뜰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 강사라 하더라도, 교육자, 강연자라 하더라도 유튜브에서는 전혀 다른, 근본도 없어 보이는,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조회수를 올리고 사람들한테 수강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거기에 어울리는 문맥, 거기에 어울리는 스토리텔링 방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몇 가지 플랫폼, 교육용 플랫폼을 말씀드리겠지만 그거 하나만 해서는 적응 겨우 했는데 또 딴 거 배우라고 하는 거냐라고 불만을 가지실 수 있지만 골고루 하셔야 될 거고요. 아직까지는 한국 학교에서는 많은 교육 플랫폼을 쓰진 않지만 그래도 한 교육 플랫폼을 우리 학교에서 쓴다 그래도 다른 것도 의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언제 다른 학교 전공 가서 거기에 적응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첫 장면을 이거 보여드려 봤고요. 일단 EBS 하면은 나라에서 하는 거고 가장 공신력 있는 동영상 강의 교육 사이트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인강 듣는 용도로 썼는데 요즘에는 별도의 일반 강좌라고 해서 일반인들한테도 교양 과목 같은 걸 무료로 들을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걸 열어둔 상태였는데 갑자기 수많은 인터넷 비대면 교육 자료를 올릴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왜 해외 기관한테 올리는 거는 나라의 자존심도 서지 않으니까 일단 잘 교육 경험이 있는 방통대를 할 거냐 EBS를 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EBS 시스템에 탑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를 하고 있고 이건 제가 수업하고 있는 거 8차시로 끝난 수업인데 여기서 다양한 형태의 종류 교육을 올리죠. 이거 다 업로드 해보셨나요? 네.
자기가 만든 것도 올리셨겠지만 남의 것도 올린 적 있으세요? 네, 다른 유튜브 링크 같은 거 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한 2차시까지는 그냥 동영상 업로드를 하는데 되게 귀찮더라고요. 왜 귀찮냐면 길이는 일단 20분 넘어야 된다고는 하는데 그 용량, 전속률에 따른 용량 버전도 2개 이상 업로드를 해야 되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보는 사람의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알아서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EBS는 최소 2개에서 3개의 비트레이트를 나눈 동영상을 따로 업로드를 하는 귀찮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쭤보니까 그냥 유튜브에 해도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만들지 않은 영상을 올리는 선생님들도 계신다. 뭐 이해가 돼요. 근데 모든 걸 다 만들려면 그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니까. 효과는 어떤가요? 이걸로 출석 같은 것도 뭐 점검되고 하는데, 저도 보니까 출석률이 저렇게 되게 기계적으로 나와요. 저걸 눌러놓고 딴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냥 재생만 하면은 옆에 퍼센트가 나오죠. 몇 시간 몇 분 봤다. 근데 저걸로 출석 인정하고 뭐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것 같고, 특히 공교육으로서는 외부 업체에다가 사기업에다가 맡기기는 불안하니까 가장 안정적으로 쓰고는 있지만 인터페이스라든가 방식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추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는 플랫폼이죠. 그냥 유튜브는 제일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내가 공부하는 용도로도 쓰고 올리는 용도로도 쓰는데, 유튜브에 혹시 수업 업로드하는 분 계신가요? 이거는 제 사촌 동생이 어디 과학 교사를 하고 있는데 올리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근데 보면은 시간들을 보시면 20분 정도 안팎의 강의를 꾸준히 매번 찍어서 올려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꾸준히 올리고 이 링크를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리든 아니면 그냥 이걸 보고 와라라고 하든 교육 자료로 쓰는 선생님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수업 해보셨나요? 실시간 수업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 네, 한 분 계시고요. 생방송 플랫폼은 뭐 많죠. 유튜브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한데, 생방송 수업 라이브로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그때 쓰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뭐 어디 세워놓고 거기에 말하면서 채팅으로 소통까지 하고 그거는 되게 힘들고 거의 불가능하겠죠. 한 명, 2명 과외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20명, 30명 이상의 학생들을 휴대폰만 갖고 하기에 힘들고, 특히 수업이다 보니까 다양한 자료를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을 쓰죠? 아까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OBS라는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쓰긴 하고요. 그 다음에 엑스스플릿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보통 게임 중계하는 사람들이 쓰던 프로그램인데 방송 쪽에서도 갖다 쓰고 있고요. 또 한국에서도 나왔어요. 작년에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라고 네이버에서 냈는데, 저는 이것만 써도 잘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OBS가 제일 전통 있고 자료도 많고 따라하긴 쉬운데 어쨌든 외국 거거든요. 근데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는 네이버에서 만들고 한국어로 잘 돼 있고 기능이 거의 같아요. 그러면 안 쓸 이유가 없죠. 또 하나는 OBS도 그렇지만 그 프리즘 라이브도 동시에 멀티 플랫폼 송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페이스북 쓴다, 나는 유튜브 쓴다, 나는 뭐 밴드 쓴다, 여러 개 동시에 쓰는 분도 계시고 한 개만 쓰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수업 자료를 이걸로 방송을 해요. 뭐 보통 프리즘은 폰으로도 할 수 있지만 컴퓨터로도 할 수 있거든요. 방송을 할 때 선택만 해요. 내가 사전에 등록해놓은 로그인만 해놓으면 방송 시작하면 3군데에 동시에 송출이 되니까 학생들은 그 중에 아무거나 참여해서 들어도 돼요. 그 친구는 폰의 성능이 딸려서 뭐가 안 깔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로는 된다. 이렇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용도로서 저는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거 체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격 수업의 대표 앱인 줌이 있죠. 줌은 다 써보셨나요? 줌 안 써보신 분? 교육을 하는 거 말고 학습자로도 안 써보셨나요? 줌은 여기 보시다시피 윈도우 컴퓨터나 맥에서도 되고 뭐 iOS, 애플 쪽이나 안드로이드 다 돼서 가장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거는 무료 버전이나 무료 서비스가 있고 유료도 있어요. 원래는 이게 교육용으로 나왔다기보다는 화상회의, 컨퍼런스 회의라고 하죠. 회사에서 뭐 서울지사와 부산지사가 같이 회의할 때 쓰는 건데, 그냥 얼굴만 보고 목소리만 들으면 뭔가 부족하니까 자료도 올리고 그러려고 개발한 건데, 마침 교육시장이 넓다는 걸 알고 몇 년 전부터 교육 쪽에 투자를 하다가 이제 대박이 난 회사죠. 무료로 한다 그러면 요거 40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업하기에 요즘에 원격 수업 보통 45분, 50분 수업 이러더라도 짧게 끝내죠. 근데 짧게 끝내면
당연히 전달되는 것도 없는데 아무튼 보통 저는 20분 이상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근데 이 수업이 40분이니까, 그러니까 최대 사용 시간이 40분이니까 일반적인 수업하는데 무리 없어요. 또 만약에 끊긴다 그러면 또 연장해서 새로 방만 만들면, 회의실만 만들면 수업을 이어서 할 수 있으니까 말만 무료지 거의 무제한으로 지금 퍼주고 있는 상태죠. 코비드19 기간 동안에는 뭐 완전히 무료로 무제한으로 한다고도 하는데 저는 얼마 전에 해보니까 40분에 딱 끊기더라고요. 교육기관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그런가 봐요, 아이디가. 어떤 기능들이 있냐, 당연히 고화질의 비디오, 오디오 공유 기능, 화상 채팅, 음성 채팅 기능이 있고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죠. 화면 공유해 보셨나요, 수업할 때? 선생님들 컴퓨터에 뭐 띄워놓고 하시죠? 보통은 파워포인트나 뭐 디지털 교과서 화면 띄울 수도 있고, 아니면 갖고 있는 사진이나 PDF 파일을 띄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공유 기능이 없었다면 웹캠을 이렇게 갖다 대고 한다든가, 실제로 한 2, 3년 전만 해도 그렇게 하는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저도 급하게 촬영 수업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한 적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인풋, 입력을 뭘로 할지 고르는데 컴퓨터에 연결만 돼 있으면 뭐든 다 띄울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 창, 브라우저 창을 띄울 수도 있고 PDF를 띄울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 창을 고르면 바로 그게 공유가 되면서 한쪽에는 자기 얼굴까지 띄울 수 있으니까 제일 만만하게 시도할 수 있는 앱이죠. 그 다음에 주석 첨부 같은 거 할 때 괜찮고요. 칠판, 이따가 실습을 하겠지만 이 기능이 필요하죠. 선생님들이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 여기서 나는 중요한 게 이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애들은 여기 쳐다보고 있을 때 레이저 포인트로 가리키듯이 이렇게 화면에 칠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걸 해줘야 여기에 집중을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선생님들 원격에서 답답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기능을 지원하려는데 아무래도 마우스만으로는 힘드니까 요즘에는 타블렛 연결해서 하든가 아니면 노트북, 아이패드나 그런 탭으로 많이 하시죠. 그리고 당연히 레코딩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질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는 말은 그걸 그대로 업로드 하든가 다시 공유해서 수업에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저도 그래서 이제 줌으로는 수업은 안 하고 멘토링이라는 소수 영화 제작하는 팀하고 교류할 때 썼는데, 제가 그쪽에서 시나리오 같은 걸 보내주면 아이패드로 이 펜슬로 뭐 이렇게 빨간 펜 같은 거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마지막에 그거를 다시 동영상으로 저장됐는데 용량도 의외로 작더라고요. 그 용량을, 그 파일을 다시 보내주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녹화를 안 했어도 나중에 또 보면서 공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 쓸 이유가 없는 앱이죠. 몇 명까지 수업 진행해 보셨어요? 줌이나 뭐 어떤 플랫폼으로? 네, 여기 보시면 이게 7에 49명. 실제로 이게 나오지 않았지만 250명까지 지원하는 화상회의 플랫폼도 있어요. 줌 많이 쓰는데 줌 말고도 의외로 많이 쓰는 게 구글 미트죠. 혹은 구글 미트의 행아웃이라는 채팅 프로그램, 혹은 거기에 더해서 구글 클래스룸까지 패키지로 보셔야 돼요. 학교에서 구글 클래스룸 쓰고 계신 곳 있나요? 계약해가지고 정식으로 학교 전체 교육 시스템을 구글 클래스룸 운영하는 분 안 계세요? 구글 클래스룸은 많이 써요. 특히 우리나라보단 당연히 미국에서 쓸 텐데, 이걸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구글의 서비스랑 연동성을 갖고 있는 수업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구글 미트만 쓴다면 굳이 안 써도 돼요. 줌 써도 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를 써도 돼요. 혹은 카카오톡의 단체 톡으로 해도 돼요. 근데 구글 미트를 굳이 쓰는 선생님들은 이 안에서 구글이 만들어 놓은 생태계의 기능들을 쓰면 너무 좋아서 이거를 이용하시거든요. 한번 볼게요, 뭐가 있나. 구글 클래스룸 혹은 구글 미트를 이용하면 할 수 있는 기능 자체는 똑같아요. 그 프로그램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화상 채팅, 화상 공유, 그 다음에 채팅, 뭐 출석 점검, 거기에 화면 공유 정도는 줌에서 하는 거랑 똑같죠. 그런데 그 이상의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이건 제가 테스트를 했던 건데, 그냥 수업 자체를 하려면 크롬에 로그인해서 오른쪽에 있는 여러 가지 앱 아이콘 중에 미트를 눌러서 시작을 하면 돼요. 누구나 개설할 수도 있고요, 무료로 할 수 있어요. 뭐 이거는 이제 인원수나 그런 건데, 참가자 수, 교육 계정을 쓰면 100명까지 되고, 뭐 기업 계정 쓰면 250명까지 된다는 건데 넘어갈게요. 이제 학교는 이렇게 학생당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구글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학교가 이걸 하기엔 부담스럽겠죠. 근데 이제 이거부터 보시면 좋아요. 지메일 쓰세요? 지메일을 업무용으로 쓰는 분도 계시고
보안 때문에 지메일을 쓰는 분도 계세요. 근데 지메일을 쓰면은 편한 게 그 안에 있는 오피스 프로그램들이죠. 우리가 MS에서 만든 엑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는데 이건 어쨌든 다 유료고 꽤 적지 않은 돈을 줘야죠. 학교 같은 경우는 단체 계약을 맺으니까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쓰기 괜찮지만 그걸 그대로 집에서나 다른 기관에서 쓰면 불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글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스프레드시트가 엑셀 대체물이고 파워포인트 대체물, 그리고 설문 도구는 많이 써보셨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데 이걸 무료로 쓸 수 있잖아요. 지메일만 가입하면. 근데 이걸 그대로 구글 미트 안에서 쓸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설문조사하고 싶다? 구글 미트 안에 무슨 기능이 있지? 찾아보실 필요 없이 이미 하던 웹상의 설문지 형태 내가 질문, 답변 체크 그리고 언제 마감하는지 입력해놓고 그 링크만 주면 구글 미트 안에서 이게 활성화되죠. 간단해요. 그냥 평소 인터넷 하던 습관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엑셀, 별도의 프로그램 없고 특히 학생들의 집에 엑셀을 깔아놨을 리는 없잖아요. 학생들이 아래 한글이나 쓰지 누가 엑셀을 쓰겠어요. 부모님 컴퓨터가 있으면 몰라요. 근데 상관없죠. 브라우저만 있으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쓰니까 그 안에서 산수 계산도 할 수 있고 통계를 낼 수도 있겠죠. 더 좋은 거는 구글 드라이브 무료로 주죠. 교육용 계정은 30기가까지 되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개인 계정으로 했을 때 15기가, 그리고 좀 더 해서 교육용으로 30기가가 있고 아예 교육기관 아이디로 생성을 하면 무제한이죠. 네, 이렇게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을 구글 미트에서는 그냥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바로 가져올 수 있죠. 물론 줌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려면 여기서 만들어 놓고 또 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이건 지메일이나 구글 화면 오른쪽에 프로필을 눌러서 나오는 앱 중에 하나 골라서 작성하고 연동이 아주 쉽죠. 그래서 구글의 목표는 결국에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을 다 우리한테 갖고 오겠다. 구글 클래스룸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도 어릴 때부터 우리 플랫폼에 길들여져서 어른 돼서도 우리 고객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도로 무료로 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요. 잘 쓰면 좋고 또 이 연동성을 잘 쓸 수 있는 능력자 선생님들이라면 구글 클래스룸을 안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단 학교에서 막을 수가 있으니까 학교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든가 혹은 적어도 차단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쓰는 게 맞다고 봐요. 왜 무조건 쓰면 좋은가? 이제 한 가지씩 보면은 당연히 회의 같은 거는 할 수 있고요. 플랫폼 다 지원합니다. 안드로이드, 애플, 뭐 브라우저는 구글 크롬만 있으면 어디서든 돌아가고요. 저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시면 여기 프로필이 있잖아요. 지메일 로그인하면 거기 있는 이런 것처럼 미트가 있어서 눌러서 바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소창에다가 여러분들이 mits.new 였나 아니면 그냥 mit.new를 치면은 이거 바로 생성돼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서 무슨 사이트 들어가고 이런 단계가 없이 그냥 주소에다가 meets.new만 치면은 바로 이 생성란이 떠요. 제일 접근을 빨리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구글은. 저는 이런 부가 기능 때문에 추천을 합니다. 구글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교육용으로 많이 쓰는 젠보드 써보셨나요? 그림 같은 거 공유하는 거고요. 캔버스라는 게 있대요. 이건 저는 안 써봤어요. 캔버스라는 것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메모 같은 거 할 때 쓰는 유용한 플러그인이에요. 크롬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글에서 인터넷 강의를 올리고 있죠. 자막 들어가면 자막도 다 있어요. 영어 강의이긴 하지만 자막이 있으니까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가시 하셔도 되는데 귀찮게 뭐 자막 읽어 하는 분들은 뭐 이런 데 가면은 지역마다 이런 걸 많이 열심히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교육청 같은 데서. 이런 거 보시면은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 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글 클래스룸. 거기서 팁도 질문 글을 올리면 답변도 잘 해주세요. 그리고 왜 우리 학교에서는 이게 계정이 막혀 있나요? 그 교육청 어디 연락해서 뚫으면 돼요? 뭐 이러면 친절하게 답변 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있어요. 홈페이지 가면은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그다음에 팀즈 나왔습니다. 이거는 써본 분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기업에서는 쓸 것 같은데 학교 현장에서는 못 봤고요. 혹시 써본 분 계세요? 저도 앱은 설치해 봤는데 좀 낯설어요. 근데 은근히 좋은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화상 수업, 화상회의를 하는 거 기능 자체는 똑같습니다. 이 기능이 지금 일부 사용자들한테 활성화됐고 8월 안에 전체 사용자한테 보급된대요. 되게 재밌는 기능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수업은 이렇게 했죠. 너무 딱딱해요.
그냥 수업이라기보다는 그냥 구경하는 느낌이고 실제 교실이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드니까 당연히 태도, 마음가짐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교실 모양을 내줄게라고 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의 테두리를 자동으로 따줘서 강의실에 앉혀놓는 플러그인이 도입돼요. 기본 기능에 8월이면 다 보급된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여기서 강의하는 선생님도 약간은 마음가짐이 옛날 수업 느낌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거를 MS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네, 이게 그 관련 기사였고요. 최대 1000명까지.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앉아서 회의 신청하는 건 49명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수업 개설이나 그런 화면은 줌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내가 전체로 보여주고 싶은 전체 화면 공유를 할 거냐, 특정 창을 할 거냐, 연결된 카메라나 휴대폰 화면을 띄울 거냐 골라서 바로 개설하면 되고, 옆에 사람들 목록이 뜨고요. 메모 같은 거 할 수 있고요. 이 기능이 저는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줌 쓸 때 가상 배경 스크린 써보셨죠? 보통은 이런 거 하려고 한다면 여기다가 그린 스크린, 파란색이나 녹색 배경에 놓고 그 키를 빼는 크로마키라는 영상 제작 기법을 써야 되지만, 요즘에 라이브 할 때 그런 거 기본 기능 있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선택만 하면 사람 인식해서 이외의 거는 다 지워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우면 가끔씩 이상한, 학교에서는 못 들었는데 기업에서 배경 바꾸지 말라는 상사들이 있대요. 막 바닷속에서 회의하고 있으니까 자기 눈에 거슬리나 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집을 보여주라. 근데 집 보여주기 싫잖아요. 지저분할 수도 있고 주변에 가족이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때 이렇게 뿌옇게만 처리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이 오히려 가상 배경보다는 더 쓰임새가 있을 것 같은데, MS는 이거를 도입했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으로도 배경 날려주는 기능들 있잖아요. 그 기능을 접목한 거니까 안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카페 같은 데서 수업하기에도 괜찮죠. 소리만 잘 녹음된다면.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기능은 저겁니다. 턴 온 캡션, 라이브 캡션인데요.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줘요. 영어 수업이다 그러면 한글로 번역도 될 거고요. 대신 뭐 완성도는 좀 떨어지겠지만 많이 쓰는 영어, 중국어끼리는 자연스럽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시간 번역 기능을 요즘에 구글이랑 MS에서 밀고 있는데, MS는 이 팀즈 안에 기본 기능으로 넣어놨어요. 학교 등록이 돼서야 무료로 쓸 수 있어요. 무료가 아니면 제한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팀즈 사용 요금 같은 거 이렇고요. 그리고 MS도 당연히 이거를 왜 무료로 푸냐? 이것 때문이죠. 마이크로소프트 365. MS야말로 돈 벌기로 유명한 회사고 돈도 고른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걸 무료로 풀어준 이유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평생 쓸 수 있는 고객을 애초부터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겠다, 세뇌시키겠다라는 의미로 무료로 풀어주고 있는 건데, 이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연동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많아요. 뭐 다 비슷하죠. 리눅스까지 지원한다는 건 좀 신기한데요. 보면은 미팅을 할 수 있고요, 회의할 수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콜라보레이션에서 다른 앱들, MS에서 내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연결해 쓸 수 있습니다. 그냥 한 프로그램 안에서 다른 자료들을 쉽게 공유할 수 있고, 공유를 한다는 의미는 그냥 한쪽으로 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워드나 파워포인트에 수정을 하면 그게 실시간으로 변경까지 되는 거예요. 수업 자료인데 여기 내가 오타가 있다, 애들한테 이걸 보여주면 안 되라고 내 창 안에서, 보통 여러분들 모니터 2개 쓰시나요? 컴퓨터 쓸 때? 모니터 2개 쓰는 분들은 수업 자료 창을 한 개 더 띄워 놓으셔서 거기서 수정하면 수업 자료가 실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좋죠. 네, 그런 걸 할 때는 이렇게 믿고 쓸 수 있는 이미 전통 있는 프로그램들을 쓴다면 MS가 기능적으로는 더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도 학교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교육 쪽으로는 쓰기가 어려워서 많이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일정 같은 거, 수업이 우리가 하루에 6, 7시간 들으면 6, 7시간마다 만약에 팀즈로 수업을 한다고 해보세요. 일정 관리에 꼬일 거예요. 뭐 9시부터 10시까지 국어, 10시부터 11시까지 수업. 근데 이런 일정 관리도 되게 편하게 돼 있고 알람을 미리미리 해준다고 하고요. 학생들끼리 채팅할 수 있게 일반 메신저처럼 해서 굳이 카톡으로 소통하지 않고도 MS 안에서 한 미트 앱 안에서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게 통합을 잘 시켜놨다고 합니다만 저도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원래 얘네 기반은 스카이프죠. 원래 스카이프가 딴 회사였고 영상통화, 특히 해외에 있는 가족과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걸로 되게 20몇 년 전부터 유명하던 회사였다가 이거를 MS가 인수했고, 그러다가 점점 이 기능을 흡수하면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안 쓰고 언젠가 문 닫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팀장한테 그냥 넘겨준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기 책자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파워포인트 라이브와 키노트 라이브인데요. 먼저 이게 파워포인트인데, 파워포인트로도 동영상 제작할 수 있는 거 아시나요? 동영상 캡처를 해보셨어요? 또 그거를 그대로 원격 수업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해보셨나요? 링크만 주면 보는 사람들은 그냥 브라우저로 화면 넘기듯이 넘겨서 볼 수 있죠. 앞에서 내가 목소리까지 녹음을 했다 그러면 소리까지 들어가는 지금 비대면 수업 이전 단계의 원격 수업을 할 수는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돼 있었어요. 파워포인트 안에는. 근데 이제 파워포인트 라이브라고 해서 직접 만들면 이 QR코드만 찍으면 바로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주소 치어서 하지 않고 이렇게 책자 나눠드릴 때 저도 이 책자 안에 QR코드 몇 개 넣었는데 보셨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 한 달 일정표를 학생들한테 나눠줄 때 미리 수업만 계산해 놨다면 이것만 폰으로 찍으면 바로 그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일일이 메신저로 링크 보내고 그런 귀찮음을 줄일 수도 있죠. 일단 파워포인트 라이브를 써서 라이브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도 뭐 번역 기능이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프리젠트 라이브 기능을 켜면 이렇게 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 번역 기능이 있어요. 혹시 외국 학생들을 가르칠 일이 있든가 외국어 수업이 있다면 쓸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키오스크라고 해서 그냥 터치 방식의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계들을 말하는데 그런 식의 수업 화면도 파워포인트 안에서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버튼을 눌러야 넘어갔다면 몇 초 후에 넘어간다는 걸 사전에 지정해 주면 일종의 동영상 보듯이 학생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화면만 보는 용도의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거는 20년 전부터 있던 기능이에요. 자동으로 실행되는. 그리고 파워포인트 확장자가 뭐죠? PPT죠. 근데 EXE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파워포인트가 안 깔려 있는 컴퓨터에서도 그걸 실행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이미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별도의 출력하는 방식을 거쳐야 되고요. 혹시 애플 제품 쓰는 분 계신가요? 휴대폰 말고 그 이상의 컴퓨터나 태블릿에 쓰는 분들. 그러니까 휴대폰만으로는 수업을 하기가 어렵지만 그 이상의 저도 뭐 여기 아이패드를 쓰고 있긴 하고 맥을 쓰고 있는데 이것들을 쓰면은 이 안에서 이 생태계 안에서는 수업을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나는 애플인데 다른 사람이 윈도우 컴퓨터라든가 안드로이드면은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거의 이걸 수업에 쓰진 않지만 미국에서는 조금 보급되고 있어요. 구글이나 MS보다는 적지만. 그 사례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애플에서는 학교에 어릴 때부터 애플 제품을 어떻게든 길들이게 하려고 무지 노력하고 보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애플 로고는 많죠. 교육 현장에. 학교에서 저렇게 단체로 충전하는 저런 장비가 이미 학교에는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애플이 교육에 쓸 때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애플이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앱 스토어잖아요. 앱이 안드로이드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요. 개수는 적을지 몰라도 쓸만한 앱은 애플이 훨씬 많고 교육용 앱은 더 애플이 많습니다. 저도 몇 개를 받아보면은 전자교과서 같은 거 보면 영어로 돼 있어서 그렇지 과학교과서 그런 거 들어가 보면 움직임이 있고 애니메이션 있고 터치하면 반응하고 AR 기능이 있고 교육에 쓰기 너무 좋은 것들이 이미 무료 앱으로 전자책들 나와 있어요. 갖다 쓰면 되는데 단지 한국에서는 쓰는 데가 없으니까 선생님만 써서는 한계가 있어서 많이 보급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학생들이 뭐 하는지 선생님의 타블렛이나 컴퓨터로 학생들이 무슨 화면 띄우고 있는지도 다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학생들 지금 컴에 무슨 화면 나오는지 감시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제 딴짓하네 라고 하고 있는데 원격으로도 된다고는 하는데 저도 이걸 써보진 않아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트워크만 연결되면 되겠죠. 그리고 애플 홈페이지 가면 이렇게 교사들을 위한 자료나 팁, 앱 소개, 전자교과서 소개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엔 다 영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활용하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토어 같은 데 가보시면 교육용, 뭐 디스턴트 러닝,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검색을 영어로만 해보시면 원격 교육에 써먹을 수 있는 수많은 앱들이 나와 있어요. 완성도는 당연히 안드로이드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데 애플 제품이 있어야만 돌아간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죠. 가장 간단하게는 화상 채팅 앱이 옛날부터 카톡 영상통화 이전부터 스카이프 다음으로 먼저 애플이 휴대폰에 화상통화를 넣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32명 한 반 안의 학생들이 다 애플 제품이라면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얘의 장점은
특징이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 크게 나와요. 동시에 화면에 얼굴이 이렇게 쭉 떠 있다가 누군가 말하면 그 소리를 인식해서 그 사람 얼굴을 크게 띄워줬다가 딴 사람이 말하면 이건 작아지고 또 커지는 조금 생동감 있는 수업은 할 수 있는데 결론은 이것도 애플 제품이 있어야만 가능한 기능이라서 쉽진 않겠죠. 그리고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게 이 기능이에요. 요즘에 삼성 갤럭시 최신 제품 전 세대부터는 얼굴에 자기 얼굴 닮은 이모티콘, 이모지를 움직이는 기능이 들어갔잖아요. 애플은 이렇게 5년 전쯤부터 활성화되는데 왜 좋냐면 얼굴을 가릴 수가 있어요.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자기 얼굴이 공개되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애플 기능에는 그렇게 실시간으로 얼굴을 가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영상 틀어볼게요. 제가 인터넷 강의 올릴 때 제 얼굴에다가 저 필터로 올려봤어요. 목소리 나오고 제 얼굴 움직임까지 반영은 하지만 얼굴은 가렸으니까 부담이 적죠. 얼굴 세수 안 한 날도 수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기능들을 다양한 플랫폼에서 갖다 쓰시면 되는데 집에 아이폰 누구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걸로 동영상만 찍으시고 그거를 이렇게 딴 데 갖다가 편집해서 쓰는 건 괜찮으니까요. 애플이 아니라도 이런 기능들을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말할 때마다 얼굴이 커지는 기능이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나랑 닮은 이모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머리 모양, 색깔, 눈 크기 그런 걸 만들면 선생님 얼굴 비슷한 아이콘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인데 그 영상통화 쪽에서는 애플 영상의 화질이 제일 좋아요. 페이스타임 화질이 비교가 안 돼요. 카카오톡 영상통화 해보셨죠? 그리고 다른 메신저로도 영상통화 해보셨다면 같은 환경에서도 페이스타임 화질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선명하게 보여줘야 된다면 이게 괜찮은데 결국에는 애플 사용자끼리만 할 수 있어서 한계가 너무 크죠. 나쁘진 않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플에 쓰는 파워포인트 같은 앱인 키노트에서도 라이브 기능이 있어요. 근데 얘의 장점은 애플 제품 사용자가 아니라 브라우저로 iCloud.com만 접속을 할 수 있는 애플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아까 그 파워포인트를 원격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이 수업 자료를 키노트란 프로그램으로 만들었거든요. 키노트 라이브 설정만 들어가서 공유를 하면은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만 접속되면 제 이 수업을 그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애플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기능이라 그렇게 키노트 라이브에 들어가서 활성화하면은 주소가 떠요. 이게 아이클라우드라는 애플의 클라우드 주소인데 이거를 공유 메신저 같은 데 해주면 누군가 이렇게 접속을 하면 자기 폰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랩탑으로 수업하고 있고 폰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데 별다른 거 없이 기본 무료 프로그램이거든요. 파워포인트는 어쨌든 유료잖아요. 근데 애플 키노트는 무료로 지원해 주는데 그걸로 수업을 한다면 애플 쓰지 않는 학생들한테도 일방적인 수업은 가능합니다. 댓글 같은 걸 주고받지 못할 뿐이지. 그 다음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웨비나 들어보셨나요? 이미 뭐 20년 전부터 닷컴 버블 그때부터 영상 회의 시스템으로 많이 보급됐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의 대규모 컨퍼런스들 많이 하잖아요. 뭐 유명한 사람이 와서 분야별로 연사들이 쭉 떠드는데 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최 측에서 웨비나란 거를 인터넷 주소를 제공해요. 그러면 사전 신청한 사람들은 그 주소만 누르면 강의를 들을 수 있죠. 지금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방송 느낌 나죠. 배경 멋있는 거 얼마든지 바꿔서 대체할 수 있을 거고 진행자가 진행을 해요. 근데 이 제작 과정을 보시면 웃기실 겁니다. 이렇게 찍었어요. 되게 없어 보이죠. 그러나 보는 사람들은 저걸 구분할 수 없어요. 이미 기술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사람들 눈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옛날에는 직접 강연하는 사람 현장이 있으면 여기다 카메라를 놓고 실사를 찍었다면은 이제는 자기 혼자 그린스크린 앞에서 해놓고도 전 세계의 사람한테 강연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그런 기술이 보급돼 있는데 이런 웨비나라고 하거든요. 플랫폼들이 대부분은 유료예요. 무료 웨비나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의 사용자들은 보통 기업이라서 기업 대상 고객들이나 뭐 이렇게 제품 소개 같은 거 할 때 애플이나 삼성에서 휴대폰 하나 낼 때 수백 수천 명 모아놓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서비스를 하던 것들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쓸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보면은 줌으로 하는 수업이나 뭐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이거랑 원리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웨비나라는 형식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1대 우리 반 몇십 명이 아니라 몇백 명한테도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사례 발표고요.